HD 현대일렉트릭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봅니다. 매출 9.3% 증가했고 영업이익 10.8%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2.2회전이고 PBR은 20.93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6.8월이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 수소로 477번지 정자동, 사업계획에서 소개한 것으로는 발전, 송정, 배전, 소비, 부하에 이르는 전력 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ESS 센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107만 3천 원으로 1년 전 38만 9천 원보다 무려 175.8%가 상승했습니다. PBR로 계산하면 20.93이 되겠습니다. 1332%나 너무 뛰었습니다. 주가를 뒷받침하는 경영성과는 근데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만든 게 임팩트 1인데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 HD 현대가 35.74%, 국민연금공단이 7.63%, 외국인이 35.8%를 가지고 있는데 시티그룹과 JT모건이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8,847억 원으로 9.3%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6%, 약 0.7% 낮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일단 일자 추론을 하고요. 또는 및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수료분율 0.3%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가 2,683억 원으로 9.1% 높게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1.77,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2,073억 원으로 10.8%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25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2.23으로 예상되는데 0.67 회전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재고를 좀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익입니다. 18.5%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유동제품, 제공품 합쳐서 5,131억 원, 연초보다 135억 4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만은 계약자산, 이걸 포괄 제공으로 봅니다. 1,340억 원이 증가해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9%인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4%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 회계는 이익이 더 나오지만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35억 2,3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의 전체 재고자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765억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2,68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47억 원을 뺀 1,83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0.6% 떨어졌고요. 생산 재료 비율은 73%, 0.6%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의 해소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모순 해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비교를 해보면 총 제조비용 차이가 1170억 원인데 BWC의 증감 전체니까 그거를 또 빼주면은 늘어납니다. 그 갭이 1340억 원으로 이것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스루풋을 분석하는데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 자산이 아직 그 매출이 실현이 안 되는데 수익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 실질적인 그 경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착안한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1단계 차이가 그 총 제조 비용, PQ 총 제조 비용 차이에도 그 다 나타나고요. 그 BWC AI 그것을 차감하면은 동일하게 그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차이만큼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딱 맞습니다. 근데 계약 자산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의 계약 자산은 1374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증가한 것은 1340억 원. 그래서 33억 원에 33억 원 33억 6,700만 원 그 현금이 어디로 좀 날라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마 그 대손상각으로 예상이 추정이 됩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매출채권 속 계약자산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과의 그 차이 325억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그 증가한 거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건비가 664억 원, 2.6% 감소했네요. 직원 수는 근데 그 2,209명으로 25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내려갔어요. 신입사원들이 좀 들어온 역량이 이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노동 생산성은 6.2로서 11.5%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거꾸로 11.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불만 없이 잘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연간 재고 회전율이 떨어질 것이고 스루풋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방향이면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 자본 이익률은 11.8%로 0.8% 떨어졌고 총 자산 회전율은 0.23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요게 1년이면은 한 4를 곱하면은 0.92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자기 규모에는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되는데 0.9가 넘으면은 어느 정도 그 여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쎄 빠지게 돌리면은 또 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 공장에 뭐 폭발 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뭐 그랬대는데 뭔가 그 캐파가 넘어버리고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는 어떤 증설 이런 거가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1.3회전, 매입채무 지급속도 1.1회전, 전년도보다 지급속도가 매입채무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차이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두퐁 ROA 자본회수율 11.2%로 1.1% 상승했습니다. 앞서 표현한 대로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프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현재 14.4% 그 기초 소재만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고압 전기, 중전기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기초 원자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 대변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기재가 곤란하다. 객관적 자료가 기재를 생략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좀 불성실한 거라고 봅니다. 어떤 성실한 기업은 그게 다 이 제품별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수량을 나서 평균 판매 가격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업이 성실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주고 싶은데 반증 불가입니다. 판매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원재료 가격 오르는 건 좋다. 그래서 가격 압박률은 10.4%. 전기동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3월 달에도 크게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판매 가격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 재무제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795억 원의 현금 순이익이 있습니다. 실현이 됐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293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FEM 최종 285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9억 8,6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소수점 한 자리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율은 많이 떨어진 거로 되어 있네요. 주주잉여현금 흐름 1,871억 원이나인데, 이 배당률이 ROE가 9.3%나 꽤 높게 이번에 배당이 됩니다. 전년에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라인 배당조에 안내해가지고 요거를 누르면은 배당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9.3%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222억 5,5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납입장 성장률 3.2로 그대로 답보 상태고, 이익잉여금률은 205.8%로 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왜냐? 번 돈을 이익배당을 왕창 해버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자본 총계가 안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전년 대비 9.3% 상승했죠. 이걸 감안해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3조 5,387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300%에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또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 예측의 갭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어,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 좀 작성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다시 한번 그 원가회계 매출 원가 그 산출 로직이 잘못됐다는 거를 여기다가 좀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전년도 사전 예측을 했다고 보고 1분기 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300% 했으니까 3조 2387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실제 성과는 3조 3811억 원, 제가 4.2%좀 낮게 그 예측이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5% 범위 내에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가 넘으면은 좀 조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조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손해분기점 BP 도달 시기를 비교해 보면은 올해는 6.85이면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좋다는 얘기죠. 전년도에는 6.85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보통 9월 달 정도나 돼야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 같았는데 6.85이면은 거의 7월 되기 전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럼 7월부터 판매한 거는 다 남는 거다. 그래서 어, 그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면은 손익분기점을 남기면 재료비에서 마진만 조금 더 얹어서 팔아도 다 남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수정을 안 보기로 했어요. 그냥 1 더하기 300% 매출 재료비 해가지고 3조 5,387억 원 하는 거로.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 그래도 예의상 우수리는 떼고 350만 원 어떤 중전기 단가를 했다고 한다면은 79만 원 남는다. 뭐 작게 남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욕심을 내서 회전율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2.5회전 한다면은 거의 400만 원 돈 가격 인상 효과가 있어서 운영 경비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79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산출은 5일을 기준으로 하나 액션 플랜은 매출 재료비 요소를 갖고 예측을 한다. 전년도 예측과 실제 기획간이 4.2%이긴 하지만 5% 미만이면 단순 적용하기 해보기로 합니다. 추가 판매는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로 수립합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5% 감소했을 때하고 재고가 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업이익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어, 조금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목표를 영업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원가 회계의 현실을 알고서 그 랭지를 둔 목표 사업 계획을 하는 기업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을 어떤 납품 단가로 그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은 영업 입장에서는 그 회사 내부 자료를 가지고 깎일 걸 예상해서 대부분 부풀린 견적을 할 거예요. 재료비 155만 원, 가공비 75만 원, 총 제조 비용이 230만 원, 판매 관리비 34만 원, 합계가 264만 원인데 마진을 많이 보겠다. 96만 원이나 높게 보겠다. 그래서 판매할 거를 360만 원의 견적을 딱 냈더니 제가 구매 담당자라면 10만 원 깎읍시다. 제가 스루프 관점에서 봐도 350이면 충분해요. 한 88만 원만 먹으셔.
이거 당신네들 마진이 너무 높지 않소?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추가 판매로 해가지고 이거를 판매 단가가 396만 5천 원으로 증가한다면은 판매 관리비가 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 증가는 15만 7천 원 좀 증가하는 거로, 이것도 100만 원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원가 회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재고가 감소하면은 스루펫 영업이익보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감소해야 되는데 많이 나와요. 재고 증가는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더 추가 판매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계약 자산이 예측의 결과를 모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제 청구하지 않은 매출을 수익으로 인수하는 그 계약 자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계약 자산으로 표시하는 그런 업체는 그냥 그거는 원가 회계가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계약 자산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을 빼고서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어떠냐 하지만 다른 데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확인을 좀 더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건설업은 미천구공사로 표현하는 건설업은 에, 계속 앞서 현대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11월 달에 생길 정도면은 어, 참이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수익인식을 하도록 에,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땐 포괄 제공으로 또 인식을 해야 되겠죠. 어, 이하의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제조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글로벌 금융자본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기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